전국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매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기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집값은 바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저점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요, 급매물이 소진된 후에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하락기와 회복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주택가격 상승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도 계속 우상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매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조건들이 동시에 이런 것들이 발생해야만이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당연히 공급 물량보다 수요 물량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될 때 주택가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 우위시장이 형성될 때 집값은 우상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면 투기 세력들도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계속 하락과 상승과 보합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최저점이 언제였습니까? 5년 후 2013년이 최저점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도 어렵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끌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영끌족들은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얘기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이제 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 조만간에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2030 세대들이 막 주택을 지금 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주택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시기는요,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절대로 상승 시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승기에 나타나는 4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 85일간 6만 4,571건에서 매물이 말이죠. 6만 9,655건으로 오히려 7.8% 매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물이 36.6%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뭡니까? 세종입니다. 지금 세종은 가격이 계속 그동안 올랐어요. 세종과 광주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매물이 가장 많은 데가 3위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광주, 서울 이런 순서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여지없이 이미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위험 징후들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수출 문제, 내수 문제, 가계부채 등 각종 경제 수치는 잿빛투성입니다. 가장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장 위험 요소가 많은 게 바로 수출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감소했습니다. 지난 관세청에서 따르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도 278억 5,6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6.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연속 지금 감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무역수지는 35억 6,600만 달러 적자로 올 들어 누적 적자는 284억 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는 반짝 흑자를 보였지요. 바로 흑자를 보인 건 뭐냐?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서 바로 불황형 흑자였다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한국은행 등 국내 경제기관들의 경고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예초에 2%로 봤는데 5차례나 연속적으로 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도 3개월 만에 0.1%포인트 내린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5번째 동결시키면서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는 당분간 긴축기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 아닙니까?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주택을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집을 사는 영끌족들 리스크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삼중고에 거친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여전히 시계 제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자, 전국적으로 0.07% 올랐습니다. 전국 주거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는 0.04, 이번 주는 0.07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수도권은 0.08에서 0.12, 서울은 0.09에서 0.14, 상승폭이 확대되었네요. 바로 이렇게 서울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은 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방은 0.00에서 0.02 상승됐고요. 5대 광역시 0.00에서 0.02, 세종은 0.10에서 이번 주 더 하락했습니다. 0.08, 8개도 0.00에서 0.02가 됐습니다. 시도별로 서울은 0.14 올랐고요. 경기 0.12, 세종 0.08, 경북 0.08, 인천 0.06은 상승했고요. 전남은 마이너스 0.06 하락, 제주 마이너스 0.05 하락, 부산 마이너스 0.08 하락, 전북 마이너스 0.01, 광주 마이너스 0.01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09, 이번 주 0.14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급매물이 소진 후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신축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하는 선호단지, 그리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결과적으로 재건축이죠. 재건축도 바람이 부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거래가 발생한 후 매물가격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북 지역입니다. 14개구 0.11% 올랐는데요. 성동구 0.25, 행당동, 금호동 대단지 위주로. 그런데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용산구 0.21% 올랐습니다. 한남동, 이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고가 아파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0.20, 장안동, 답심이동 올랐습니다. 마포구 0.20, 염리동, 대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고 강북 전체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데 마포구도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급매물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강남 11개구 중 0.16% 올랐네요. 송파구 많이 올랐습니다. 0.37. 잠실동 대단지잖아요. 대단지 많이 떨어졌어요. 한 6억 7억 8억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야 지금 바닥 아니냐 하고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동, 신천동. 강남구 0.20, 압구정동, 대치동 이거는요 재건축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많지 않습니다. 양천구 0.18, 목동, 신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어쩌다 거래되지? 거래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강동구 0.18% 올랐습니다. 고덕동, 암사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그런데 거래 거의 없어요. 인천 0.08인데 이번 주 0.06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위추홀군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08%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동과 주한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동구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02. 만석동, 성림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중구 좀 올랐네요. 0.36. 영종도 내 대규모 단지 밀집 지역인 운서동과 중산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연수구는 송도동, 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이 연수구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반값 아파트였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다 하니까 막 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 세력들도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동구 0.13% 올랐는데 간석동, 만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지난주 0.08, 이번 주는 0.12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9% 떨어졌어요. 생현동, 지행동 위주로. 광주시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1. 쌍용동, 초호읍 위주로. 김포시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0%. 마산동 위주로 하락했고요. 과천시 올랐습니다. 0.46. 별량동, 중앙동 역시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막 떨어진 지역 있잖아요. 7, 8억씩 떨어진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화성시도 많이 떨어졌어요. 0.44% 지금 올랐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목동, 오산동, 남양읍 위주로. 하남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 0.42% 올랐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환, 망월동, 풍산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 0.37% 올랐습니다. 수진동, 창곡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경기 전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게 거래는 많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요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매물이 쌓이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대구 0.05에서 0.06, 달성군 0.16% 올랐네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화원읍과 육아읍 위주로. 달서구 0.08%는 이곡동과 용산동 중저가 위주로. 중구 0.05%는 남산동과 대신동 준신축 위주로 올랐습니다. 대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6 됐습니다. 서구 0.08% 올랐네요. 내동, 탄반동 대단지 위주로. 역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대단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유성구 0.08%입니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상대동과 지적동 위주로. 중구 0.05%는 중천동과 태평동 주요 단지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0.10, 이번 주는 0.08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보람동, 나성동, 다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매물이 쌓이는 곳은 세종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난주 0.00에서 이번 주 0.08, 상주시 0.20% 올랐는데 봉룡동과 신봉동 위주로. 김천시 0.17%, 신음동과 부곡동, 율곡동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는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7년 외환위기, 2000년 정보기술 IT 버블 붕괴,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이 오지 않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실수요자라면 주택가격 상승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요. 차분하게 시장 흐름을 주시해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안전하게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